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요, 대부분은 다름 아니라 본인의 습관에서 기인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PPI 약을 드시면 위산의 분비는 억제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위산을 덜 나오거나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산 분비를 불러오는 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돋보기 TV의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기입니다. 식사를 해서 배가 부른 걸 느낀다? 위장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잘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할 때 늘 유념하셔야 돼요. 배고픔을 면할 만큼만 먹겠다. 일본에서도 하라 하치부 혹은 하라 하치분네라는 식사 철학이 있습니다. 배를 본인의 8알 정도만 채운다는 뜻인데요. 일본의 장수 비결로 자주 언급이 돼요. 식사량의 80% 정도 채웠다 싶으면 숟가락을 바로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식사 정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빨리 하면 나도 모르게 많이 먹거든요. 음식물이 소화 과정에서 장으로 내려가면 CCK, GLP-1, PYY 같은 포만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 신호가 뇌로 전달돼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식사를 빨리 하시면요, 포만감 신호가 뇌로 전달되기도 전에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역류하게 되죠.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밥 먹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딱 2주만 식도염 좋아질 때까지 이 밥 숟가락 대신 티스푼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밥은 꼭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액이랑 아주 잘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넘기면요, 위장에도 쑥 내려가고 역류를 잘 안 합니다. 네 번째,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진 분들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이 느슨해진 괄약근을 타고 음식과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이 위산 분비는 하루 중에 일정한 리듬을 타고 분비되는데요. 저녁 6시부터 많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저녁 식사하시고는요, 절대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2-3시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움직인 후에 주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완료하세요. 본인이 11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돼요.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으로 다 내려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가벼운 식사를 하셔도 2-3시간 걸리고요. 고기나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더 오래 걸립니다. 음식이 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누우면 역류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야식은 꼭 피해주세요. 여섯 번째, 육식을 줄여보세요. 육식은 물론 단백질과 지방 섭취에 꼭 필요하니까 소량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 고기의 양이 밥보다 더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고요, 위장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술, 담배 줄이기예요. 술을 드시려면요, 속이 아플 거를 각오하고 드셔야 돼요. 알코올은 근육을 늘어지게 만들고요, 위식도 역류를 막아주는 밸브인 식도 괄약근마저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식도와 위 점막의 회복을 더디게 하죠. 그리고 어디 술 드실 때 술만 드시나요? 소주는 삼겹살, 맥주는 치킨 같이 드시죠? 담배는 또 어떤가요? 식도의 괄약근에 힘을 빠지게 하고 위식도 점막을 상하게 하고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합니다. 입에서 침이 충분히 나와야지 위산이 식도로 넘어올 때 침이 어느 정도 중화시켜줄 수 있는데 담배를 태우시면 이걸 잘 못하게 됩니다. 식도염 증상이 심할 때라도 금연과 금주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야식 안 됩니다. 족발, 삼겹살 혹은 치킨 드시면서 담배도 한 대 태우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고 취기에 바로 주무신다? 앞서 말씀드린 4번, 5번, 6번, 7번 다 합쳐진 거예요. 위장에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9번째, 커피도 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커피에 취약한 분들이 계세요. 커피를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지는 분이 계시죠. 커피가 독하다고 우유나 크림을 타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기도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 나을 때까지만 2주 정도라도 커피는 잠깐 멈춰주세요. 10번째, 어떤 음식을 먹는가만큼이나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가슴도 답답해지고요. 위장의 연동운동도 줄어들면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또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숨이 깊이 쉬어지지 않고 이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게 되죠. 이때 이 횡격막의 움직임도 줄면서 굳어버립니다. 이 횡격막 열공이라는 구멍을 뚫고요. 식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이 횡격막의 주변 구조는요. 하부식도 괄약근과 함께 위산 역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보조 밸브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위산 역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도 해보시고 심호흡을 자주 해서 횡격막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자, 식도염이 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상체를 높여서 주무시는 건데요. 요새는 보면 상체를 높일 수 있는 침대가 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베개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상체를 높이는 베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점은요. 목만 높은 베개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체가 다 같이 높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급할 때는 껌을 좀 씹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요. 침 속의 중탄산 성분이 위산을 약간 중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전중혈과 내관혈을 한번 지압해 보세요. 전중은 양 가슴 유두 사이에 흉골 가운데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위아래로 눌러보시고요. 트림이 꺽 나오면서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내관은 양 손목 주름 쪽에서 손가락 3마디가 닿는 곳입니다. 손끝으로 꾹꾹 눌러보시고요. 반대편도 꾹꾹 눌러보세요. 아주 급할 때, 밤에 약국이나 병원을 가기 힘들 때는요. 이 혈자리가 갤포스나 개비스콘보다도 낫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삼식을 주의하세요. 과식, 야식, 폭식하지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밥을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드세요. 또 위산 분비 억제제는 3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산 분비 기전도 망가지고요. 단백질이나 영양분 흡수도 안 돼서 몸이 약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 돋보기 TV의 부천의 뜸아니언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